안녕하세요 누이터 여러분, 흥민아빠입니다.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리츠는 지지부진한 흐름도 좀 있었고 이게 시장에 주목을 받진 못했는데 이제 좀 연말도 다가오고 또 SK그룹에서 연달아 리츠를 상장시키면서 조금 관심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리츠를 아마 처음 가장 상장시킨 코랑코 자산신탁의 김성재 팀장님 모시고 리츠의 장점이 뭔지, 또 리츠를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랑코 자산신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재입니다. 자산운용팀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로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투자 펀딩 쪽으로 같이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코랑코 자산신탁이 부동산 금융 쪽에서 유명한 회사지만 사실 일반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네. 보니까 코랑코 자산신탁과 그리고 이제 리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 설명을 먼저 드리면 코랑코 자산신탁은 리츠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2001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업력으로는 20년이 좀 넘었고요. 국내 리츠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민간 부분에서는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2위하고도 좀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리츠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이제 약자를 좀 이렇게 나눠 보시면 리얼 이스테이트 앞에 두 단어는 부동산을 의미하고요. 중간에 있는 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의미하고 마지막에 있는 트러스트, 이거는 이제 미국식의 사실은 예전에 이제 투자 조합 때문에 생긴 용어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회사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리츠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지분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은 자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리츠 안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자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정보를 습득하기도 어렵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고 들어오는 자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조금만 가지신다면 굉장히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 조각 투자라 그래서 금융 상품을 쪼갠다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시는데 커다란 부동산을 나눠서 거래할 수 있고 상장된 부동산을 조금씩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작할 때는 대부분 5천 원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5천 원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부동산 펀드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부동산 펀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익 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또 펀드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유동화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리츠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리츠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2018년에 이리츠, 코크랩, 그다음에 신한 알파, 리츠가 상장을 6월, 8월에 각각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궤도에 올라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시기고요. 이리츠, 코크랩은 리테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울렛, 백화점 이거를 묶어서 증권으로 이제 유동화한 상품이고요. 신한 알파의 같은 경우는 오피스를 모태로 해서 상장을 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19년에 또 2개가 상장을 했고요. 20년에는 무려 6개 리츠가 또 상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D&D 플랫폼이 시작을 해서 SK 리츠 그리고 연내에 아마도 NH 올인원이라는 상장 리츠가 또 추가적으로 상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총 규모로는 전체 한 5조 원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5조 원대가 이제 코스피 상장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아직은 0.5% 정도 비중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규모는 개수로도 지금 10개 조금 넘어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상장되어 있는 게 한 60여 개 되고요. 호주도 한 40여 개, 싱가포르도 한 50여 개, 미국 같은 경우는 200개가 훨씬 넘고요.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또 금액면 차이에서 그리고 상품의 종류 차이에서 편차가 아직은 많이 나지만 투자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 이해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사실 코랑코는 주유소 리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청약 경쟁률은 생각보다는 안 나왔지만 네. 요새는 그래도 공모가 대비 많이 오르고 이제 네네. 회복하고 있더라고요. 주유소 리츠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낯선 예. 상품이고요. 한번 이제 전기차로 가는데 내연기관 시대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좀 올드한 산업으로 좀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유소 각각의 땅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전기차 충전도 같이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리테일 시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컨버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도들을 각 사이트별로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심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자산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길게 보면은 이런 업데이트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좀 올드한 그런 이미지를 좀 벗고 트렌디한 자산 구성으로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리츠의 장점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실 때 들어가는 시간들
비용들 이런 것들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익률이지만 변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채권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장기간에 걸쳐서 확보하실 수 있다. 리츠가 이제 수입의 한 90%에서 95% 정도까지는 임대료 수입이 배당의 재원입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배당 수익률만 보면은 이제 국내 리츠 같은 경우는 대충 한 5% 정도 내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초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실 총 수익률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부동산이라는 게 이 땅의 가치를 담보로 해서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통상 총 수익률 개념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 5% 그리고 해마다 오르는 땅의 가치, 그래서 배당 수익 5%, 그런 자산의 가치 상승분 5%. 이게 이제 언제 시현이 될지는 좀 이제 길게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에 받는 돈은 5%이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길게 중장기적으로는 한 10%까지의 토털 리턴 개념으로 아마 걷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신한알파리츠와 뭐 롯데리츠, NH 프라임리츠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초반에. 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훅 꺼졌어요. 네. 이게 사실 그때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으면 리츠가 이제 투자 대안으로서 많이 더 관심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주춤했던 이유가 뭘까요? 주춤했던 이유는 뭐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이제 그 코로나가 주는 충격들, 그때 있었던 장기 금리의 이제 급등, 그리고 여전히 리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던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리츠 주가가 아마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살짝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이제 빠르게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회복세를 다시 나타냈는데요. 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하고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기초 상품이긴 하지만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일부는 추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급하게 마음만 안 가지시면 주식 시장의 그 이벤트 때문에 출렁일 때가 있지만 좀 마음 편히 계시면은 바로바로 또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시간이 짧아서 18년, 19년, 20년, 21년 한 4년 정도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수익률이 쌓이기 시작한 거는 70년대부터 쌓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롱텀으로 보면은 주가의 흐름보다 변동성이 상당히 낮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한 40년 동안 토털로 이렇게 내봤더니 주식의 수익률 대비해서 높았던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좀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목표했던 배당 수익, 그다음에 아까 토털 리턴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배당 수익의 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리츠는 대부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접근하긴 하지만 나중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원금은 훼손되고 배당만 받다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이제 전체로 보면은 사실 뭐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섹터가 나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피스는 일반 경기 흐름과 좀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는 리테일이기 때문에 소매,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여러 가지 내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섹터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섹터 구분으로 보면은 전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지금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류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류 센터들, 국내에서는 지금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 센터 리츠가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미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이런 IT 기반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전히 이제 아직 투자 상품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께서는 아직 시장에서는 접하실 수 없습니다만, 캔달 스퀘어 ESR 리츠가 이미 상장돼서 물류 센터와 관련된 특화 리츠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섹터를 좀 좋게 보신다, 요건 뭐 앞으로도 5년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지탱은 해줄 것 같다 라는 그런 좀 믿음이 있으시면, 그런 업종에 맞는 리츠를 선택을 하시면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 이제 리츠가 부진했다. 이게 사실 투자자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대외 변수의 영향이 컸다고 아까 대답해 주신 거지만.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급등한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뭐 별게 없었네 라고는 하지만 이제 오피스 빌딩을 대표 자산으로 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2000년대 이제 우리나라 간접 투자 시장이 열렸던 그 시점부터 보면은 아직은 조정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속 완만하게 우상향해서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급등했는데 리츠는 떨어졌던 그 이유가 리츠의 기초자산들의 어떤 그 부동산의 펀더멘탈이 흔들렸던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외 변수들, 외부 변수들 때문에 사실은 영향을 받은 그런 측면이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츠가 대기업들이 이제 뭐 롯데이어, SK가 뛰어들면서 오히려 리츠 때문에 부동산이 좀 과열되지 않느냐 이런 네,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기업들이 들어와 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대기업들은 절대 부동산을 내놓지 않습니다. 가장 반대하는 부서들은 사실은 재무부서들입니다. 이거 왜 시장에 내놓냐? 이건 갖고 있으면 뭐든지 하는 자산인데. 근데 이제 대기업들도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런 자산으로 돈을 벌기보단 본인들의 본업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리츠 시장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리츠 시장이 과거에 좀 신뢰를 못 얻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리츠 시장에 부동산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좀 신뢰도가 있는 이런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이 리츠 시장에 물건을 던져주면서 이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주주로서 그 향유되는 배당 수익,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보다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투자자들이 리츠를 고를 때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배당 수익이 제일 중요하고요. 배당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4에서 6% 사이기 때문에 물론 높은 게 좋죠. 높은 게 좋은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살펴보실 것들은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입지하고 있는지, 입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은 누구인지 요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실 거는 운용사의 좀 업력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운용사들의 오랜 기간 회사를 끌고 오면서 얘네들이 제시했던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달성했었는지, 그리고 중간에 혹시 사고는 없었는지, 경영진은 어떠한지, 내부에 있는 시스템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 보시고 사실은 상품만 보시는 것도 조금 유의하실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3박자 수익률 측면에서 섹터 같이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그 고유한 가치, 임차인 더해서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 회사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리츠가 뭐가 있다고 저는 뭐 말씀해 현업에 주실까요? 있지만 팩트거든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아니면 성장성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상반기 때 조금 말씀드리고 다녔던 종목은 당연히 SK 리츠이고요. SK 리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안정성, 그다음에 성장성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신뢰도를 다 가지고 있는 SK 리츠에서 그룹 차원의 사실은 딜 파이프라인을 대주고 있고요. 우량한 물건들이 담기고 있고 담길 예정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수익률은 다른 리츠들 대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런 조금 낮은 수익률도 긴 안목으로 보면은 충분히 커버하고 또 남을 상당 리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오늘 리츠 전문가 김성재 팀장님과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리츠 투자 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번엔 좀 세계로 눈을 넓혀서요. 하반기 주목할 만한 해외 리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누이터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